안녕하세요. 미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26일 미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앞두고 미준 채널의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의 개수가 1000개를 훌쩍 넘었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념일 같은 거를 꼬박꼬박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좀 되새겨보고 좀 조금이라도 즐거운 일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이들하고 노래도 불러서 보내드리고 제가 직접 혼자 노래 부른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허무하게 1000회 방송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0개 이상의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미주원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는 미주원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금씩 향상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6일 보내드리는 1000회가 훌쩍 넘어버린 미주원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방송 초반에는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요, S&P 500이 플러스 1.41%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존스도 0.98%,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1.67%, 러셀 2000은 플러스 1.52%. 그래서 3대 지수, 그리고 이 러셀까지 4대 지수죠. 4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를 하루 종일 지켜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보시죠. 어제 23%나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매수를 한다 하면서도 조금씩 욕심을 내다가 결국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도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23%나 올라가면서 매수 기회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이두가 8.73% 올라갔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6.84%, STLD는 스틸 다이나믹스고요. 6.6% 올랐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6.5% 플러스, 니오가 6.41, 로쿠 6.40, 레모네이드 5.40, 로비노드 5.26, 퍼시픽 바이오가 5%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괜찮습니다. 엔비디아가 4.08%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3.41, 아마존이 2.65, 구글이 2.63, 넷플릭스 1.94, 애플 1.49, 마이크로소프트 1.16, 그리고 안타깝게도 테슬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35%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쇼킹했습니다. 제가 아마존이라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약간은 당황스러운 그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아마존이 텔레헬스 서비스를 없애버린다. 텔레헬스는 이제 원격 진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진료 비즈니스인 아마존 케어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아마존이 액수할 것이다. 액수는 도끼잖아요. 조끼로 이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마존 케어라는 텔레헬스 원격 진료 비즈니스를 올해 말이 되면 접는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해줬습니다. 자, 아마존 케어의 직원들 있잖아요. 이 직원들은 이 소식에 대해서 오늘 미팅을 통해서 접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자, 워싱턴 포스트가 전해주기를 아마존 케어는 6개의 코퍼레이트 커스터머가 있다. 그래서 6개의 고객사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제3자에게도 아마존 케어를 보급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6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 비즈니스를 제거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 고객사들이 이렇게 이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케어는요. 원래 처음에 태생은 아마존의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복지 시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제3자한테 보급을 하면서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좀 발전시킬 계획이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다름 아닌 텔라닥입니다. After Hour Trading,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텔라닥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1%가 오늘 하루 동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웰 코퍼레이션, 아멜이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4.4% 정도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아멜도 그렇고요. 그리고 텔라닥 입장에서도 가장 커다란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텔라닥 그리고 아멜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7월달,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아마존이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원 메디칼이라는 1차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39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식과 오늘 발표된 이 소식을 접해서 해석을 해보자면요. 원격 진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대한 야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뉴스를 보고 나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던 뉴스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자, 2022년 2월 28일,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죠. 텔라닥이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아마존하고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존과 텔라닥이 파트너십을 맺다는 게 굉장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아마존은 슬슬 이 텔레헬스, 즉 원격 진료에 대한 앞날을 조금 어둡게 보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텔라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한 거고요.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헬스케어 쪽의 발전 모습을 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런칭을 하는데요. 뭐를 런칭하냐면 새로운 버추얼 리얼리티 헤드셋을 런칭을 한다. 버추얼 리얼리티는 가상현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가상현실 헤드셋을 10월 달에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출시되는 헤드셋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캠브리아 프로그램이다. 자, 그래서 이름이 다르죠. 원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페이스북의 헤드셋은요, 오큘러스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퀘스트잖아요. 그래서 퀘스트 프로젝트가 아니고 캠브리아다. 따라서 한 차원 조금 다른 이러한 하드웨어가 드디어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저커버그가 얘기하기를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장비는요, 몇몇의 굉장히 커다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퀘스트와는 사뭇 다른 특성이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소셜 옵션이 있는데 어떤 옵션인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눈, 그리고 이제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가상현실 기기랑은 차원이 좀 다른, 한 차원 높은 이러한 굉장히 좀 하이테크한 고사양 헤드셋이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메타의 가상현실 헤드셋은 아마도 굉장히 비싼 프라이스 택, 가격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퀘스트라는 하드웨어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299달러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몇 주 전에 100달러 올려서 이제 399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99달러라는 그 가격은요, 지금 가상현실을 제공하고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가 퀘스트2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굉장히 저렴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아이폰 같은 거랑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퀘스트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캠브리아 프로그램의 헤드셋 역시도 하나의 컴퓨터를 눈에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별도로 다른 컴퓨터랑 연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헤드셋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일종의 쓰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9달러라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거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장비의 이름이 뭐 퀘스트 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캠브리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 장비의 가격은 아무리 못해도 $1000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장비가 어느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메타 플랫폼즈는 주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아직까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메타는 결국 미래의 투자 가능성, 투자 잠재력은 역시 가상현실입니다. 과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기업 가치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메타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금 비록 메타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멀티플이 굉장히 감소해 있지만 이거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뭐 퀘스트 프로라든지 아니면 캠브리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성능적으로 정말 메타버스의 세계가 열리는구나 이런 그 인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기사는 전기차 부분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기사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전기차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지금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요, 이제 밴을 한다, 금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솔린카, 휘발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을 2035년까지는 판매 중지한다. 여기서는 이제 휘발유라고 써있지만 사실 내연기관 모두를 다 지칭하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결정은 굉장히 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쪽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에 있는 50개 중에 하나의 주에 불과하죠. 하지만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세계 5대 경제 규모다.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하나의 나라라고 치면요, 세계에서 5번째로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자, 이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큰 쪽에서 이렇게 커다란 결정을 한 거죠.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는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 적용되는 룰은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판매에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중고차는 2035년 이후에도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룰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갑자기 2035년까지는 가만 놔두다가 그때부터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부터 룰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2026년부터는 새롭게 판매되는 승합차 그리고 SUV 그리고 작은 픽업 트럭 경우에는 35%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된다면 지로 에미션이어야 된다. 지로 에미션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전기차란 얘기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자동차 판매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판매에서 35%는 전기차를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퍼센티지는 매년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8년이 되면 전체 판매 대수의 51%가 이제 전기차로 둔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68%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5년에는 100% 모두 따라서 내연기관차는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봤을 때 결국 미국도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법을 지정하고 나면 결국 다른 주들도 쫓아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도 결국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세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론이 그 주제가 성립이 되고 있구나, 나의 투자 논리가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는 좋은 기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요, 펠로톤이라는 기업이 아마존과 협업을 한다. 아마존의 이커머스에 펠로톤 바이크를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접한 다음에 주가가 20% 넘게 폭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플러그 파워의 주가가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존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존하고 파트너십만 맺으면 무조건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플러그 파워는 어떠한 파트너십이 결성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보시죠. 자, 프리마켓에는 14.4%나 치솟았었는데요.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9%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어그링을 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서플라이는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리퀴드 그린 하이드로젠, 그래서 뭐 액화 그린 수소라고 보면 되겠죠. 이 액화 그린 수소 원료를 아마존에 공급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결성이 된 거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2025년에 시작이 된다. 파트너십이 한 3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번 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플러그 파워는 아마존에 워런트를 준다라고 나와 있죠. 워런트는 뭐냐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냐면 16밀리언이니까 1600만 주를 살 수 있는 굉장한 좀 워런트죠. 자, 그 중에서 900만 주는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2.98달러를 주고 플러그 파워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번에 아마존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자, 아마존이 지금 플러그 파워가 30달러죠. 30달러의 주식을 22달러만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워런트를 완전히 다 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2.1 빌리언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 빌리언을 사용을 하면 플러그 파워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과 서비스에 2.1 빌리언을 사용을 해야 7년 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7년 안에 이 워런트를 사용해서 22.98달러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플러그 파워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이번에 획득하게 됐다. 따라서 윈윈이니까 이게 성사가 됐겠죠.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플러그 파워라는 성장 주식을 좀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고요. 플러그 파워 입장에서는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을 고객사로 갖게 됐다. 그것도 2.1 빌리언이라는 매출이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된 거죠. 물론 이제 7년에 걸쳐서 획득이 되는 이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부터는 조금 빨리빨리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빌리어네어, 억만장자 투자자인 론 바런이 나옵니다. 론 바런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자, 이 론 바런이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몇 달 동안도 주식을 계속해서 줍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주식을 샀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이번에 보도가 됐거든요. 자, 제가 읽어보니까요. 한 두 종목 정도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은 FIG입니다. FIGS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이 FIG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줍줍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FIG라는 종목은요. 메디칼 어페럴이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 이분들이 입는 그런 의류를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좀 멋진 유니폼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의류를 제작하는 회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바론이란 분은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룰루레몬 오브 헬스케어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계의 룰루레몬과 같은 기업이다. 굉장히 패셔너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매수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1억 달러나 추가적인 매수를 한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또 다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테슬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테슬라에 지금 8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동안 내가 투자한 돈이 20배나 올라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10년 후가 되면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업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테슬라가 될 것이고 한 10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리고 10년 이후가 되면 그때부터는 챌린지를 받는다. 도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도전자가 스페이스 X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은 테슬라가 넘버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0년 후는 이제 스페이스 X가 세계의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 바론입니다. 스페이스 X는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렵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면 No Direct Way to Invest. 그래서 스페이스 X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투자 방법은 있는데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즉 구글은요. 스페이스 X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알파벳에 투자한다면 알파벳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기회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알리바바, JD.com, 핀두오두오 같은 중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스티뮬러스, 즉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국이죠. 자, 보시면요. 중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했다.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는데요. 로컬 이코노미, 중국의 경제를 부스트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1 트릴리언, 그래서 1조 위안을 이번에 풀게 되고요.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하니까 146 빌리언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 보통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랑 상관없는 테크 주식들이 주로 많이 올랐죠. 알리바바는 7.97% 상승했고요. 핀두오두오는 12.44%, 바이두는 8.73%, JD.com은 9.2%나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돈을 풀면 그거보다 더 주식시장에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톤의 주가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20%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펠로톤의 주가는 18%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3.68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2.97달러가 모자랐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을 보여준 거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678.7 밀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1년 전의 매출과 비교하면 무려 마이너스 27.6%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초라한 성적표라기보다는 거의 뭐 절망적인 성적표를 발표를 한 거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4.23 밀리언이 모자른 매출 실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 23년이라고 써있죠. 회계의 연도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기에 매출은 625 밀리언에서 650 밀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이번에 귀뜸을 해줬는데요. 문제는 이 수치는 이번에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678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죠. 그리고 컨센서스는 772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던스도 형편이었고 그리고 이번 분기의 성적도 굉장히 절망적인 수치를 발표하면서 펠로톤은 간만에 20% 올라갔던 것을 단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 다 내뱉어 버렸습니다. 자, 펠로톤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주가가 23%나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유 역시 어닝 결과였습니다. 자, 2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70,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면 좋은 실적은 아니었죠. 그런데 매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497.25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도 넘어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무려 82.7%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Net Revenue Retention Rate입니다. Net Revenue Retention Rate는 뭐냐면요. 작년에 있었던 이미 존재했던 고객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가 이거를 퍼센티지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71%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 밀리언을 제공했던 기업이 올해는 171 밀리언을 우리한테 안겨줬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고객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도, 따라서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 올해 만약에 새로운 고객이 단 1%도 늘지 않았다고 해도 매출이 71%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는 고객이 작년 대비해서 71%나 돈을 더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적 말고도 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500에서 505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분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60%에서 62% 정도의 성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영업 마진이 2% 플러스를 보이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순이익 말고요. 순이익 바로 전에 있는 오퍼레이팅 마진, 이 영업 이익은 플러스로 돌아서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2023년 1년의 전체를 살펴봐도 좋습니다. 1905 밀리언에서 1915 밀리언 정도를 지금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했을 때 67%에서 68%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스노우플레이크는 하루 만에 주가가 23% 올라가면서 저는 이번에도 스노우플레이크를 줍줍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어닝 결과 그리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바텀을 찍는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역을 하면요. 지금이 줍줍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내드릴 방송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줍줍의 기회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취지의 영상 하나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주 그리고 월가의 목소리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주말 멋지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